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5차 세미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교육, 교회 교육과 사회 교육 모두 통틀어서 교육에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주제인데요. 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또 교회 교육도 근데 만만치 않게 지금 교회 학교의 어떤 약화 현상, 그리고 교회 학교의 기피 현상, 심지어 중직자들 자녀들 경우에도 가기를 싫어하고 억지로 보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사회를 만나다 이 시리즈 연장선상에서 있고요. 오늘은 이 배경과 목적, 그리고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 정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세진 님, 네, 그 교육에 대한 배경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근대에는 이제 정부에서 문맥 퇴치라든지 근대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까막눈들이 좀 없어지는 것들도 이제 목표였겠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고 현대에는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 창의 교육까지 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인력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근대화 교육을 했다면 현대에도 사내 교육이라든지 외부 교육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윤 추구로 하는 기업은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특히 밑에 효율에 퀘션 마크 붙여놨는데 이거 맞나요?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잘 모르면 저는 넘어가는 이게 걸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김상천님, 교회 교육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 학교 한 18세기 영국에서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에서 생겼던 걸 보면은 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좀 약간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교리 교육 같은 걸 좀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했던 걸 보면은 여기 나온 표랑도 약간 근대랑 조금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어, 싶어요. 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교회 교육이 그런, 서양에서는 그런 거랑 무관한 줄 알았는데, 네, 교회 학교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글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서 노동자들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라든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은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음. 발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예.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확 떨어졌는데, 미국이 요즘 최근에 문맹률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에서는 만약에 교육을 두면 그런 부분도 그럼 염두에 둬야 되나 하는, 제가 할 고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 내지는 목적을 한번 볼까요? 박서진님.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공식 목표로 이제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창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의 인성 교육 거기 나가서 민주 시민 교육까지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빈칸으로 실제는 되어 어떻습니까? 있지만 네. 실제는. 실제도 사실은 이 학생들이 그래도 정규 교과 과정을 밟으면 인성 교육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민주 시민 교육도 조금씩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안 배우는 네. 것보다는 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책학에서 이 오피셜 골하고 히든 아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정부가 창의 인재 이런 거 내세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공교육이 붕괴돼 가지고 사교육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성부가 안 나니
그렇다고 공교육을 스스로 뭐 없애겠다고 말도 그걸 내세울 수도 없고 약간 이제 그런 맥락들이 여기에 조금 더 뭐 일정 부분 숨겨져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그냥 약간 가져보게 됩니다. 김상천님, 교회 교육은 이 공식 목표와 실질적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식 목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교인 배가 오는 저희가 알 수가 또 없고 네, 그걸 또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소위 안 좋은 목사님들이 있진 않겠죠. 아마 근데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목적이 왜곡되게 전도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질을 아무튼, 상실하고. 네, 아무튼 뭐 이게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교인을 전도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렵더라. 그래서 제일 뭐 무난하다, 쉽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어릴 때 뭐 이제 이때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제 특히 교회 학교 교육 어, 유초, 뭐 중고 뭐 이런 쪽은 특별히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신경을 좀 뭐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얼마나 많은 투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부 소개해 주시죠, 박사님. 네, 지금 정부는 이제 교육 예산을 연 80조 정도에서 정부 예산 20%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이진 않지만 사실 사교육비도 상당히 좀 많이 또 이제 지출하는 부분들이 개인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주 용도로는 결국은 인건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부 예산에서는 결국은. 그리고 어떤 그 학교를 또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좀 예산을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80조면 혹시 1인당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네,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1인당 1억 4천 정도씩 나옵니다. 1억 4천. 근데 아무도 우리 무상교육의 혜택이 내가 무상교육으로 받은 혜택이 뭐 초, 중, 고 이렇게 합쳐서 1억 4천을 내가 공짜로 국가의 세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 당연하다 내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게 20%를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뭐 소위 이제 뭐 GDP의 5%를 뭐 쓰겠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누적되어 오던 것이 지금은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이 20%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뭐 쓰는 거 사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 한번 볼까요? 김상선님 소개를 뭐 간단히. 네네. 한 10%, 20% 정도.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개교회마다 좀 상이한 게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용도도 이제 뭐 교육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재, 간식이나 이것도 이제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어,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특히 수련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통 예산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그 비율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 교육전도사 인건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절대액은 비슷한데 비율과 금액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수련회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수련회. 수련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유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네네네. 네. 박사진님 의견 듣고 서 교수님 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진, 저는
네,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지금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수련회를 많이 기다리고 막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수련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좋은 기억도 많고 그거는 늘 가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중고등부 청소년부 교사들이 학생들 수련회 참여를 시키려고 사실은 뭐 엄청 그 홍역을 치른다 그래야 될까요? 엄청나게 그 고민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방학 때 다 학원을 다니고, 예전에는 뭐 보충 수업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 보충 수업보다는 이제 학원들 스케줄, 그리고 뭐 학원 강사,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성장 환경들이 이제 좀 좋아져서 이 수련회 이뭐 단체로 가서 마룻바닥에 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그 견디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여건도 있고,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그 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결단의 밤, 마지막 날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효과, 박세진님, 그것도 좋아하던가요? 그래도 또 한번 마지막 밤에 그렇게 마지막 날 이제 좀 뜨거워져서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아, 네.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고 견디는 사람들만 수련회를 갑니다. 그걸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평상시에 평소에 출석을 하는데 수련회 가는 비율, 그 다음에 그 수련회에서 그 타임에 정말 우리 교회 용어로는 은혜 받는 것, 내지는 그걸 이제 좀 호감도 내지는 만족도를 가진 사람들 좀 다를 수 있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제가 뭐 아구스누스 수업을 하면 그 자기 이제 그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수련회 때에 하여튼 하나님 경험을 하고 신앙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 경험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인을 이렇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 수련회 때 그런 결단의 밤이랄까 하여튼 그 경험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수련회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좀 이렇게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수련회 교육이랄까 특별 뭐 이런 교육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52시간 만난다 그러면 수련회 3박 4일 가면 이게 72시간, 1년 교육감 안 먹는 그런 건데, 그런 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청소년들한테는 뭐 어떤 결단이랄까 결심이랄까 어떤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나는 체험의 어떤 기회를 네. 제공해 주는 것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계산을 한 건 아니고요. 누가 다른 사람 계산한 걸 들었는데,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포션 비중을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2, 30%를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20%를 안 넘어간대요. 너무, 나머지, 아니, 그게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화되어 간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분들만 청소년부에 남아서 출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신학교를 오고, 이제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예전에 이 이제 수련회 방식이 그 효과가 있고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약간 모수를 가지고 조금 더 하면 조금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이제 있을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잠깐 보고 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박세진님 간단히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 이제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80%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25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이제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나 또 문제를 보면은 창의성이나 그렇다고 또 현장성이 있냐, 이건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실 대학생들도 교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다 외워서 암기해서 그냥 적지 또 새로운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하기도 바쁜데, 그거 하고 빨리 뭐 또 다른 스펙도 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에 수반되는 게 결국 뭐 강의 노트가 바뀌지 않는다.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고요. 김상전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뭐 결과물 한다면 뭐 교회학교 뭐 졸업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성인반, 세신자반, 그리고 이제 신학이나 목회자의 소명으로 이제 연결되는 점도 있죠. 사실 그 교육의 이제 연장선으로, 교육의 결과로서. 그리고 뭐 성과, 문제라고 한다면은 양적, 치중.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남자들은 군대 떠올려 볼 수 있죠. 세례 몇 명 줬냐? 교육 몇 명 하고 나서. 근데 그거에 이제 만약에 골몰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질적인 부분,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삶의 뭐 기반이나 원동력이나 가치관이 진짜 잘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나서 그런 숫자를 보게 된다면 사람이 안 보이고 숫자만 보이잖아요. 뭐 그런 이제 역기능이 작용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우울증, 뭐 자살, 뭐 이런 문제들도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뭐 분쟁, 갈등 이런 부분에서 이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갈등의 중재자, 조정자 이런 역할보다는 갈등의 야기자,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평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쌓였던 부분들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인들의 비중도 분명히 늘었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영역, 뭐 분명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비율 내지는 뭐 또 비교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약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반드시 교회 학교 교육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교육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 성과적인 측면. 지금 이제 도전을 맡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이 그냥 예배 중심으로 또 이제 성경 공부 중심으로 또 사역자와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 하여튼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자치 활동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성 교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도 있고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참여를 했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성가대 같은 경우를 특별히 이제 그 매주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데, 요새는 또 성가대 같은 어린이 성가 찬양대도 없어지고 이제 요새 CCM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여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제 사회보다 좀 이렇게 앞서서 교회의 어떤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어떤 유인책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많이 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발달되면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학원 얘기했지만 이제 학원 공부, 이게 이제 이거는 전체 지금 우리 시스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저희가 뭐 지난 미팅 끝나고 예, 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교회학교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교육 내지는 교회학교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요즘 분반 공부를 하는데 얼마를 할애하느냐 이렇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10분 정도가 가장 많고요. 뭐 많아야 20분, 20분 거의 없고 뭐 10분에서 15분 뭐 안 하는 교회 이런 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10분을 하면 이제 뭐 그 담임 맡은 교사가 뭐 학생들 안부 묻고 뭐 공지사항 좀 전달하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모자란다. 이제 또 그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김상선님 그 교육 전도사들이 맡아서 하는 설교 시간은 대부분 또 한 30분을 해요. 음. 근데 막 이제 초등학생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도 20분, 25분이고 뭐 중고등학생은 듣지도 않은데 막 25분, 30분씩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밸런스도 좀 안 맞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문자 중심, 예, 특히 이제 청각 중심은 예전부터 해왔던 그냥 그대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지금 영상 세대들 뭐 이 부분들에는 좀 전혀 좀 안 맞는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김상천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비주얼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사실 학습적인 면에서도 사실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문자로 문식으로 듣고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그냥 예를 들면은 말을 내가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상상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하는 그 교육하는 것의 차이를 봤을 때는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그림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훨씬 교육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쪽에만 치우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교사를 하는 박세진님 어떻게 봅니까? 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담당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이고, 사실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돼요, 교사가.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30분을 교사들한테 이렇게 좀 공과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합니다, 사실. 10분 정도 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 저희도. 근데 30분을 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애들이 없고.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안 따라와 줘요, 음. 소위 말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교사들이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한 주 한 주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간식 타임까지 다 이런저런 자유 시간까지 포함해서라면 모르겠으나, 뭐 그렇지 않다라면 굉장히 요즘 학생들에게 좀 긴 시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 목표 달성도 뭐 이렇게 뭐 효과, 효율성 저희가 앞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요. 교수님 한번 뭐 조금 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교육인 우리나라 지금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고 이렇게 교육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번에 뭐 대선 후보 중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네. 그런 표도 있던데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교육이 서열화와 이런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인생에 잘 풀려가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거를 이제 지금
교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아무튼 이제 교회 교육에서는 결국은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회에서 또 아동 세례, 아동 성찬 이런 것도 바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발전이 돼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교육이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쯤인지 교회 선생님이 먹튀를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주일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직장 일이 좀 바빠가지고 뭐 자꾸 주일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 뭐 서너 주를 이렇게 막 격주로도 빠지고 뭐 2주 연속으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빠지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먹튀냐 그러니까 아 이거 분명히 그 교사한다고 돈을 받아놓고는 이게 안 오니까 이게 이제 먹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야 이제 이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처럼 이 교회 학교 교사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그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원자도 적고 예전만큼의 어떤 뭐 열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교사들 그 연봉 수준이 평균적으로 한 7, 8천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페이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엄청나게 올랐고 학생들 수도 한 반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뭐 예전에는 6, 70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2, 30명 수준으로 이제 줄었는데 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먹튀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아까 이야기한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전반적으로 학생을 돌봐야 되는 학생 수라든지 그러니까 학생은 줄고 페이는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컴들은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영역에서 보면 교회와 우리 국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약간 반대적인 측면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교육의 어떤 효과, 내지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큰 부분들인데요. 교수님, 신학교육은 앞으로 이런 그 교회 교육을 이끌어갈 사람들, 내지는, 이 사회의 어떤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보완 내지는 준비,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 뭐, 하고 계시는지.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에 이렇게 교육을 책임지고 교회를 이제 강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이제 키워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아직 뭐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신학생들을 양육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 아직 잘 정립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좀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큰 어떤 전략이랄까요? 본질이 뭐냐, 그리고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도 있고, 뭐 교육전도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주어진 만남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가 도대체 뭐고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근본적인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또 새로운 또 도전을 맞고 조금 또 이제 많은 또 부분에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너무 큰 담론으로 접근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합의가 안 돼서 막 되풀이되고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회가 자꾸 이런 힘을 잃어가는 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종교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초기 교회도 그렇고 사실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았잖아요. 사실 세례 교육하는 것만 해도 뭐 2년, 3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별된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게 결국 폭발적인 이제 확장력을 지닌 이제 본질적 힘이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그냥 학교에서 하는 소리 똑같이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들 막 좋아하는 얘기하고 네가 막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된다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 뭐가 다르지?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너가 사회에 몸담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체성보다는 그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이제 뭐 사회인 뭐 이런 것만 그 본질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야,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장소와 어디 뭐 소속을 불문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학교에서 학습 부진하고 뭐 왕따 당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좀 그런 류의 학생들이 교회 학교로 왔을 때 과연 교육 목사는 교육 전도사는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과연 환영하고 품어주고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맞아요. 과연 이거는 정말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배워서 되는 건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들도 가져보게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교회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교수님. 뭐 좀 다른 것 좀 기타를 잘 쳐가지고 예를 들어 그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렇게 네. 하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 그 사실은 교회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교회 와서 자기 이렇게 좀 자기 그 맞아요. 능력을 좀 발휘하고 하는 것도 네.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교회도 별로 아, 좋아하지도 않고 예. 뭐 교회 그냥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예, 진짜 그러니까 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맞아요, 맞아요. 교회에 자기가 와서 아주 모범생이고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 활동에 있어서 모범생은 또 웰컴 아주 환영받는 이제 그건데 이 교회 와서도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주변을 겉돌고 이제 이러면 이제 예,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약간 이제 그런 형태가 예,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교사들이 하는데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네, 영혼을 사실은 이제 케어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얘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네, 겉도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깊이 있게 만져주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이게 다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이제 교회 학교 교육에서 그거는 별로 이렇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교사는 뭐 우리는 뭐 교사 저기 뭐 전도사들은 설교하는 거에 예, 교육하는 데 있고 교사는 그 성경 시간인데 사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도대체 이 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신앙교육의 주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사실은 그 막 그거 한다고 막 하다가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겨서 더 악화되는 예, 경우들도 예, 주변에서 꽤 자주 또 보기는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좀 많기는 한데요.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든 영역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또 그중에서 교육은 사회교육보다 뭔가 앞서가는 부분 또는 사회교육이 뭔가 빠뜨린 부분, 사각지대 빈틈을 뭔가 잘 메꿔주는 부분 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지는 뭐 천부인권도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가 안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 영역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영역들인데요. 뭔가 이제 정부 교육의 그래서 본받을 부분과 또 메꿔야 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교육들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오늘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플랫폼 25차 세미나 교육에 관한 부분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